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 봅시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올해가 비가 많은 해랍니다. 그래서 좀 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래 장마 긴 적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온 동안에 장마가 이렇게 긴 적은 처음이에요. 한 7월 한 20일 좀 넘어가면 다 장마 끝나버리죠. 끝나는데 올해는 지금 뭐 다음 주도 비 온다 해서고 뭐 그냥 올 여름은 이래 비로소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올해 또 윤달이 들어가지고 좀 시기가 늘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고 치고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이재민이 났다 그러죠. 그래서 5,400만 명이 수재 피해자다 이렇게 알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는 부산에 그 지하도에 그 어쩔 수 없어요. 지하도에 그 탁 가다가 지하도에 차를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딱 차가 스톱해버리죠. 그럼 놔야 되는데 당황이 됩니다. 수압 때문에 안 열려요 문이. 그래서 최대한 냉정하게 그 어떻게 문을 열고 놓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놔야 되는데 그 앉는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만 똥똥 굴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버리죠. 순식간에 2.5m 됐고 물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커요. 좀 많았으면 이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도 지구에 관한 문제로 갑시다. 1번 문제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화 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했으니까 1번은 맞죠. 2번 집단 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랑형 보존제한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하면 틀렸죠.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랑형 보존제한의 취락을 정비할 때는 자연 취락지구에 되죠. 2번 자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했으니까 역시 맞고 4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란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5번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때 쓰는 것이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약집은 21쪽 보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구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종류 세 번에 있어. 1번 경관지구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자연경관지구, 자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인데 특화경관지구에 보면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 물 주변을 말하죠.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등 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에 필요한 지구입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칠학지구를 보세요. 칠학지구. 칠학지구 6번에 칠학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칠학지구가 있고 집단 칠학지구가 있어요. 자연 칠학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칠학을 정비할 때 씁니다.
집단 칠학주는 개발지향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때 쓰죠.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2번은 집단 칠학주가 아니고 자연 칠학주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개발진흥주는 5가지가 세분됩니다. 주거개발진흥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관광휴양개발진흥주고, 복합개발진흥주고, 특정개발진흥주고. 특정개발진흥주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때 쓰죠. 거기 5번 자 내용이고, 그 밑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찾습니까?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그 문제에 4번이 여기에 해당되고, 복합 용도지구 지역의 토지 용상 자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때 쓰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다 그런 뜻이죠. 자, 그게 관한 문제고. 자, 이제 넘어가서 2번이 아니고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 자, 5번 찾았습니까? 네. 국토의 계획 및 대응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시도지사 대도시안은 필요하면 도시공객 조례로 용도지구의 자 명칭, 지정 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여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것 외에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용도지구 신설은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강화하는 용도지역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자, 강화하는 게 아니고 완화하는 것을 신설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시도지사 대도시안은 필요할 때 해당 도시공객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특화 경관지구를 세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거나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고, 5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자 틀렸는데, 자 요약집은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3쪽을 보세요. 자, 23쪽에 보시면 11번에 조례에 의한 추가적 세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학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시도 대도시 도시공객 조례로 경관지구는 앞에 우리 자연시가지 특화로 3가지 나눠졌죠. 그런데 이 경관지구를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관로 안에 특화 경관지구 세분을 포함해서 하거나 또 중요시설을 보호지구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조례로 세분 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3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자, 12번에 용도지구 신설해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학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위의 즉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1번이고, 신설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박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3번째 거 보시면 당의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자는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하지 말아라 했죠. 자,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강화하는 것을 신설하지 말라는 것은 완화해주라는 뜻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완화하는 용도지구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3번에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용도지구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4번이고, 박스 안 1번 고도지구는
도시공간관리가 정하는 높이 초과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고도주가 정되면 높이를 딱 규제하죠. 그 높이를 어디서 정해놨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정해놨어요.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보시고, 7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합 용도지구 가는 것은 올해 무조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 대도시학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자연녹지 지역에 복합 용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에. 2번 복합 용도지구는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 용도적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 등이 필요할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복합 용도지구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고, 4번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은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5번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공업지역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아파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자시설은 제외해야 되죠.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리는데 요약집은 22쪽 보세요. 22쪽. 자, 22쪽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9번에 복합용도지구가 있고 10번에 복합용도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이것들 틀렸죠. 자연녹지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2번 지문은 그대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 4, 5는 요약집 24쪽을 보세요. 자, 24쪽에 정중앙에 보면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조례 각 호에 따르는 건축물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라는 뜻대가 있죠. 용도지역상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정해낸 것도 추가로 건축이 됩니다. 3번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자, 그 밑에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단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것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죠. 다음의 강목에 해당 건축물을 제외하는데, 이종 건생 중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리고 동식물 관리시설, 장례시설은 제외하죠. 거기 4번이가 맞는데, 거기서는 장례시설 제외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정되면은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들어갑니다. 다만 중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제외하는 것이 있죠. 아파트, 이종 건생 중, 단란주점, 안마시소, 놀이시설은 제외합니다. 거기 5번이에요. 여기는 아파트가 제외된다고 주의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획관리지역에 만일 복합용도지구가 정되면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종 건생 중 일반 음식점, 후기 음식점, 제과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언시설업 시설이 들어가는데 특히 숙박시설이 들어간다는 거 주의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자연취락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한 개발지정주기에서는 건축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에 따르며 지구단위 계획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일 때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지구 단위계획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주에서는 개발진흥주 진흥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고도지구에서 도시공객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자, 고도지구가 정되면 높이 제한은 도시공객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5번 경관지구 고도지구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4번이 틀렸는데 23쪽부터 보세요. 23쪽. 자 23쪽에 3번의 밑에 하단에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찾았습니까? 자 1번에 고도지구가 정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초과에 건축할 수 없죠. 그 높이를 어디다 정해놨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4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는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 즉 대통령이 정해놨으니까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막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 자, 위에 박스, 자 거기에 하살표 있고 밑에 까만 바탕 밑에 보시면은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자료가 있죠. 찾았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위반해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즉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맞게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자 위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이니까 2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게 3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5번 질문은 요약집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약집에 28쪽을 보세요. 28쪽 5번 질문은 요약집 28쪽 폈습니까? 용도 지역 중 구역에서 건축 제한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요 규모 제한을 어떻게 해줍니까? 완화한다. 그래서 원래는 경관이나 고도지구는 경치 가릴 수 있는 거, 높은 건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는 완화시켜 주겠다. 그 규모나 높이를. 여기 5번인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으면 끝이요. 알겠습니까? 9번 문제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자연칠학주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층 이하 건축물이 안 하고 조례로 고려하지 말았어요.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죠. 노래연습장 들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산업용 창고 들어가 됩니다. 방송국 들어가 돼요. 자, 근데 일반 음식점은 자연칠학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요약집은 24쪽 보시면 돼요. 자 24쪽에 보시면은 자 위에서 자 까만 바탕 보시면 자연칠학주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제목대가 있죠. 셋째 줄에 하살표 다음에 보시면 단독주택은 들어가면 되죠. 1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갑니다. 2종 근린생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갈란에 있죠.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수는 어떻다? 제외. 일반 음식점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게 답이 5번이고 노래연습장은 제외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 운동시설, 창고, 깔로 띄우시고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시설 해서 방송국 들어갈 수 있죠. 발전시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이 부분은 주의할 때 2종 건생 중 들어갈 수 없는 거 있죠. 주의를 해야 되고 단독주택 들어간다는 거, 또 방송통신이나 발전시설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용도 구역에 관한 문제로 이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자, 2번 찾았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틀렸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을 해제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맞고.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 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틀렸죠. 첫째, 수산자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 조정구역 변경을 광역도시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냥 시가화 조정구역일 때는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자, 3번이 맞고 난 틀렸는데 요약집은 25쪽 보시면 됩니다. 자, 25쪽에 용도구역의 2번 종류의 개발제한구역 찾았습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에서 도시 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죠. 자, 1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죠. 자, 1번 틀린 이유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시가 조정구역 보시고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입니다. 직접 관계행정한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적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를 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변경합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자, 5번이 틀렸죠. 5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만일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내에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간의 식생야원 산지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죠. 지정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 보호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해양수산부 장관 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해야 됩니다. 그럼 맞는 3번은 어디에 있느냐? 45쪽 보세요. 맞는 3번은 45쪽. 자, 3번에 보시면은 45쪽 보시면 지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 외에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지사, 시장군수까지 다 도시군관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자, 양관련의 임의적 지정의 8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은 그 전부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도 관계없죠. 자, 거기 3번이기 때문에 3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관한 문제고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4번. 자, 4번 찾았습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해서 행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시가 조정구역에 관해서 도시공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조정구역의 지역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다. 자, 틀렸죠? 자, 도시공직 사업은 허가 없이 합니다. 자, 이번에 시가조정구역의 축사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경미한 간이공작물을 설치할 경우할 때는 허가받지 않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3번 시가조정구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의 신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주택은 신축 자체가 안 돼요. 정축은 가능한데 신축은 안 됩니다. 4번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 개축, 재축, 대수선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5번 소규모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간이건축물 설치할 때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허가받아야 됩니다. 시가조정구역에는 신고사항 없습니다. 그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일반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또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반드시 뭐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맞는 건 4번밖에 없는데 요약집에 25쪽 보시고, 자 25쪽에 보시면 밑에 표 밑에 시가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에 도시공객 사업은 국방상 공상 불가피해야 돼요. 첫째 조건은. 두 번째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해야 되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자 허가 받아서 해라는 건 틀렸어요. 1번 이것 때문에 틀렸죠. 이런 사업은 이 세 가지 조건 갖췄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1번이 이제 그것 때문에 틀렸고, 2번 도시공객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에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1번에 보시면 농업, 임업,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양어장, 생산시설, 관리용 건축물 같은 걸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서 해야 돼. 이런 건물들은 허가 없이 하거나 신고하고 하는데, 일반적에서는 여기는 전부 다 뭐 받아야 된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고 5번이 틀렸어요. 2번은 허가 없이 한 데서 틀렸고 5번은 신고한 데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요약집에 이번에 주택은 정축까지만 됩니다.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정축이 되고, 자 그 달라 끝에 보면 주택가 종류수는 신축 불가라고 해놨죠.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자 거기에 3번 같은 경우 주택 신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서 틀려서 신축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요약집에 거기 5번에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재축, 개축, 대수선 정도면 허가받아 할 수 있죠. 거기 4번이기 때문에 4번 맞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신축도 안 되고 정축 안 됩니다. 주택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까지만 정축되고, 아예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봅시다. 6번. 자 6번에 국토의 계획 및 요행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 최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에요.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자 결정합니다. 2번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고,
4번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완화하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배제할 수 있다. 자, 5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에서의 행위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자, 요약집에는 거기에 1번 주문은 요약집에 자 거기에 7페이지 보면 돼요.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에 자 개설의 종류 결정사항 6가지가 있죠. 거기에 6번에 입지의자 최소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주의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도시공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2번 지문에 관해서는 요약집에 27쪽 보세요. 자, 4번에 완화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을 전부 일부러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 2번 내용이니까 2번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내려가서 5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 보시면은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용도 지역 지구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이 입주기재 최소구역에 정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자, 그게 3번이고. 자, 그 밑에 보시면 6번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특례라 해서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입주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법률 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이번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완화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적용 배제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완화 적용 찾았습니까? 자, 박스에 보시면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자라든지, 이번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자는 완화해 주죠. 거기 5번이니까 5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관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봅시다. 7번. 자, 7번 찾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행위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지역에는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1번 맞아요. 2번 도시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 자, 틀렸죠. 필요한 그 부분이 틀려. 필요하지 아니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농지를 취득을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이걸 첨부해야 자,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죠. 소유권 등기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농지 중에서 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이런 농지 있죠. 농지에는 농취증을 자,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녹지지역은 둘로 나눕니다. 녹지지역 안에 있는 자, 이 농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있겠죠. 이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일 때는 자, 농지증 적용 없이 적용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있겠죠. 얘는 농지증을 어떻습니까? 자,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번에 틀린 이유가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 하면 안 되죠. 필요하지 않는 농지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농지증 발급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자, 법령 또는 도시공격 조례로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재축은 해도 됩니다. 3번 도시군관리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대수선도 할 수 있어요. 5번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이 7번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래 문제 한번 풀면 끝입니다. 자, 21쪽 보세요. 21쪽. 자, 거기에 중간에 양갈로 5번 찾았습니까? 네. 21쪽에 용도지구란 제목 위에 보시면 양갈로 5번 있죠.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 접도구역제, 고속국도법의 접도구역제, 농지법 8조에 갈로 떼놓으시고 농지적 자격증명에 관한 거죠. 자, 이걸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놨죠. 자, 갈로 아래 보시면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지적 자격증이 필요하죠. 네. 자, 이것 때문에 2번에 틀렸어요. 자, 도시공격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접도구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국도가 나갑니다. 여기는 고속도로가 나가요. 자, 그래서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 국도 같은 경우 한 양측 20m 범위 안에, 자, 이 지역이, 자, 도로보호구역으로서 여기가 뭐냐?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건축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고속도는 최대 양측 50m 범위 안에서 여기에 자, 접도구역을 정해서 건축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도나 고속도로가 출발은 도시 안에서 하죠. 예. 자, 우리 여기 울산에서는 고속도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무거동에서 출발하잖아요. 예. 그럼 그 주위에는 여기에는 접도구역 제도를 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건물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자, 이런 고속도로나 국도에 접도구역을 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건축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살 때 여기에 자, 도시 경계 벗어난 여기는 땅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 건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나가 보시면은 자, 이 행정구역 대부분 자 도시적 경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기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다 이거죠. 여기는 건물이 있죠.
도시 안에서는 무구동에는 건물 있죠. 그럼 이런 땅은 사도 된다 안 된다? 이는 사야 되죠. 이는 사면 안 되고. 네. 또 이거는 사오라면 이거 안 사고 이거 사오죠. 이거는 건축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선호하느냐? 유통업체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유통업체에서 여러분한테 중개를 해달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물류업체인데 적당한 부지에 자 물류시설 갖추고 거기에 차 운송업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땅을 보러 어디로 가야 된다. 네, 고속도로 주변에 도시간에 지을 수 있는 데 있죠. 거기에 가서 땅을 찾아서 중개해 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 아주 좋은 땅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 물류 비용이 어떻습니까? 확 줄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런 데 가면 대부분 유통업체, 물류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거기에 관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에 관한 것은 요약지를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거기에 28쪽을 보세요. 28쪽. 자, 28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4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나가 있죠. 전혀 밑줄 안 쳐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봅니다. 다음 사유로 인해서 그 박스 안에 1번 법령 또는 도시공간 계획 조례가 제정 개정됐을 때 거기 3번 지문이에요. 자, 기존의 건축물이 용도지역 지구구역 안에 행위제한에 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규모 기준이나 수산자원관리법의 시행령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재축 대수선은 갈로 떼놓으시고 할 수 있다 해놨죠. 그래서 법령이나 자 도시공계획 조례나 이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변경, 행정구역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건축물이 새로 바뀐 용도적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았을 때는 재축이나 대수선 정도는 그대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방금 푼 문제의 3번, 4번이다 그렇게 하시고 5번은 요약지 없으니까 그대로 보세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시공객시설과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문제로 갑시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